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채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그쵸? 여기 뒤쪽에 이제 남아있는 내용들을 조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행 업무부터 볼게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중에 연면적 등이 미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정 규모 미만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관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쵸? 요게 이제, 너무 크지 않은 업무는 내가 그냥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통해서 충분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큰 데는 안 되고요. 우리가 조금 작은 곳, 요런 곳. 그리고 11층 이상인 곳만 가능하다. 1급 중에. 그래서 1급 중에 우리가 연면적 기준 아까 있었죠. 1급 연면적이 15,000. 그죠? 그리고 아파트. 여기는 대신에 제외한다 라고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만 가능한 거예요. 여기 11층만. 아셨죠? 11층 1급. 그러니까 1, 2, 3 외워주시면 돼. 1, 2, 3. 근데 여기도 1, 1이잖아요. 1, 1, 11층.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소방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해주는 곳이 이런 데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하더라. 간단한 시설관리. 그죠? 근데 소방시설이나 또는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이니까 이것도 시설관리죠. 그러니까 방화시설이나 시설관리, 소방시설관리 정도만 대행 업무에서 해줄 수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전관리 대행 업무는 어디서 한다고요? 여기서 합니다. 우리 시설법에서 배웠던 관리업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 하나 잘 보십시오. 근데 대행 업무도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재선임, 요거 올해도 나왔죠. 그죠? 신고는 14일, 해임하면 사실 알리고, 재선임은 30일. 맞죠, 여러분들? 요거 하나 잘 보시고요. 그리고 건물에 소방안전관리자들의 정보를 꼭 게시를 해줘라. 이런 내용들을 포함을 해서. 됐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인의 의무. 자,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당연히 이 사람들도 수행을 해야 돼요. 당연히 안전관리자가 할 수 있는 고유 업무는 빼고 그건 안전관리자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건드릴 수 없겠죠. 그죠? 두 번째, 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한다. 그죠? 결국은 관계인이 돈을 주고 고용을 하는 거거든요. 안전관리자를. 그래서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선은요. 관계인, 여기 갔을 때 안전관리자나 보조자가 제대로 선임이 안 돼 있으면 선임을 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고요. 업무를 다하지 않는 관계인이나 안전관리자에게 야, 네 업무 똑바로 해 라고 할 수 있대요. 자, 됐고 29조 보겠습니다.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라는 게 나와요. 이게 이제 건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제 건설을 하고 있는 현장이죠. 공사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공사 현장에 소방 안전관리자가 없었는데 이 기준이 새로 생긴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 작년에도 제가 그랬어요. 이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는 나온다 무조건.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뭐가 나왔냐면 업무 나왔고 그리고 밑에 가보면 그 규모 나와요. 그 두 가지가 나왔죠. 그래서 건설 현장 소방 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가보면 누가 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시공자입니다. 시공자. 그래서 시공자가 발생 및 피해 우려가 큰 특정 소방 대상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대수선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사람을 착공 신고일부터 그러니까 공사 시작부터 건물을 사용하는 승인일까지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고 본서에게 똑같이 또 신고를 하는데 이것도 14일이래요. 자, 안전관리자 업무 나와 있습니다. 자, 쭉 보시면 7가지가 나와 있는데 6가지. 자, 소방계획서를 작성합니다. 근데 이게 일반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아니고 여기 건설 현장. 그리고 이런 거 뺄 수 있다 그랬잖아요. 네, 임시 소방시설입니다. 소방시설 아닙니다. 임시라고 틀림없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확보와 관리라고 들어가 있고요. 작업자한테 당연히 교육훈련을 해야겠죠. 근데 작년에 이 작업자는 제외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문제다라고 했죠. 너무 쉬운 문제였다. 초기 대응 체계 구성 운영 및 교육, 화기 취급 감독, 화재 위험 작업, 허가 관리, 그죠? 자, 이런 것들 꼭 여러분들 업무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게 모든 건설 현장에 두는 건 아니다라고 제가 틀림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 대한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사이즈가 들어가 있었다.
이것도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건설 현장의 연면적이 15,000 이상일 때. 맞나요? 그리고 지하 2층이나, 그러니까 지하가 2개 층 이상 있거나, 또는 지상 11층 이상 있을 때, 이 특정 소방 대상물의 연면적이 5,000.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냉동이나 냉장, 창고의 연면적이 5,000일 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하실 때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같이 정리해 주십시오. 자, 됐고요. 요거 하나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다음 이제 가겠습니다. 30조에 가보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및 자격증의 발급이라고 나와 있죠. 자, 이 자격은 누가 주냐면 청장이. 청장이요, 이 자격증을 주는데 그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만 당신은 안전관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자격을 주겠대요. 또는 이제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자격을 받으려면 이런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제가 선임 자격자 적어드렸죠. 특급일 때, 1급일 때, 2급일 때. 맞습니까? 그 자격증에, 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 아까 특급은 뭐 공무원 20년일 때, 1급은 공무원 7년일 때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또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한다? 안전관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격을 갖춰야만 이걸 주겠다라는 거죠. 자격증을.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 2번에 가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청장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 이 32조는 일단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아까 제가 시험 보아서 합격하는 사람이 안전관리자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시험 볼 수 있는 응시 자격. 아무나 못 본다 그랬잖아. 그치? 응시 자격이 나와 있더라. 이 응시 자격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이 정도 보시고요. 그래서 시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고, 32번은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고, 33번. 자, 권한분리. 자, 요게 이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관계인이 여러 명 있는, 그죠? 소유권이 여러 개 있는 한 건물인데 A씨 것 따로 B씨 것 따로, 그죠? 소유권을 여러 명이 주장하는 건물이 있다라고 한다면 관리의 권한이 분리돼 있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그쪽의 소방안전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되어 있는데, 안전관리자 선임, 관리의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권한별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한다. 다만 본선은 관리의 권한이 많아 효율적인 소방안전관리자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의 권한을 조정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권한이 분리되어 있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대표적인 얘가 시험지가 잘 나온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복지가, 지하가, 그죠? 복지가 도소전이었어요. 판매시설 중에 도매, 소매, 전통. 기억하시죠? 그죠? 복지가 도소전. 근데 이 복합 건축물에 가보면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만 해당이 되고, 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연면적이 3만 이상인 것만 해당이 되더라. 그래서 요거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밑에 가보면 선임 및 조정 기준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건물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소유권이 다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4명을 뽑을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그냥 공동 관리하겠다라고 계약서를 쓰면 그냥 이거를 하나로 보고 한 명이 관리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보십시오. 이거 수신반이나 펌프가 아예 별도로 설치되어 있대요. 그러면 수신기 또는 펌프가 화재를 감지 또는 소화, 경보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의 관리 권한으로 봐서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해줘야 된대, 이럴 땐. 왜냐하면 얘가 신장이니까. 요게 죽으면 모든 설비가 다 죽는 거거든요. 우리 소방에서 수신반이나 펌프가 죽으면. 자, 근데 하나만 있으면 그냥 한 명만 있으면 되겠죠. 그죠? 하나만 있으면 한 명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선임 및 조정 기준이라는 것도 지금 나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요 정도 제가 볼 땐 보면은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만한 게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36조로 가겠습니다. 36조.
자, 36도도 시험 문제가 나왔죠. 여기 이제 피난 계획에 대한 건데, 자, 관계인은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출입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래요. 누가? 관계인. 그래서 피난 계획 안에는 그 대상물의 구조, 피난 시설, 경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줘야 되고, 관계인은 피난 시설의 위치, 피난 경로 또는 대피입니다. 대표 요령이 아니고 대피 요령이 포함된 피난 유도 안내 정보를 근무자나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이제 제공을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피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좀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가 피난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피난 계획 안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직은 여기가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없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래서 화재 경보의 수단 방식, 층별 구역별 피난 대상 인원의 현황,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자 현황, 거실에서 5개로 이르는 피난 경로, 이런 거 제외로 잘 나온다 그랬죠. 포함인데 자, 그리고 화재안전 취약자를 동반한 사람의 동선과 방법, 피난시설 방화구역, 피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반사, 관계인은 피난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해야 되고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누가 정한대요? 청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 그러면 피난 유도에 대한 안내 정보도 우리가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피난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지만 이게 이제 평상시에 계속 이렇게 도망가는 겁니다 라고 해서 꼭 교육이나 또는 방송 또는 게시를 해서 사람들한테 정기적으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교육은 연 2회라 그랬고 방송은 분기별 1회. 요게 시험 문제 나왔죠 최근에. 그리고 뭐를 붙여라? 피난 안내도. 최근에 이게 많죠. 피난 안내도를 층마다 붙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도망가게 해주는 거. 또는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 시청이 용이한 곳에 피난 안내 영상을 틀어주는 방법이 있다. 피난 안내 영상을 틀어서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영화관 가면 영화 보기 전에 나온다 그랬죠. 그 피난 안내 영상. 우리가 보고 있는 영화관은 몇 관입니다. 만약 불이 나면 이렇게 해서 도망가십시오 라는 내용이 있죠. 영화관 가면. 그죠? 영화관 가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나와요. 그죠? 다 알 거예요. 그죠? 저 영화관 간 지 오래돼가지고. 애기가 있으니까 영화관 갈 일이 없어요. 초등학교 큰딸은 가죠. 큰딸은. 근데 가도 막 내가 보는 거 말고 막 콩순이 막 이런 거 보고 하니까 최근에 봤던 게 포켓몬스터 봤던 것 같아요. 포켓몬스터. 전 잤던 것 같고. 하여튼 자, 그래서 일단은 좀 빠르게 여러분들 36조 봤고요. 37조 이것도 마찬가지. 근무자와 거주자에 대한 뭐가 나와요? 소방훈련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그럼 근무자, 거주자 등에 대한 훈련 및 교육이라는 게 나오는데, 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요, 그 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사람에게, 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이거? 세 가지 있었죠. 뭐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있었어요? 소화, 통보, 피난 있었잖아요. 소통피. 맞나요? 그리고 교육을 해라.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피난 훈련은 사람을 대피시키고 유도하는 훈련도 포함을 시켜라. 이거 제외라고 나올 수 있다라고 했고,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면 요게 이제 또 며칠 이내에 이 결과에 대해서 제출을 꼭 해줘라라고 되어 있냐면 요게 한 달 이내. 그리고 본선은 관계인이 실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지도하고 감독을 할 수 있고요. 자, 본선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불시에 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불특정 다수 이용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훈련 교육에 대한 내용. 자, 10일 전 서면 통지라고 되어 있고, 요 특소물 3가지 제가 알고 있으라 그랬죠. 불시에 대한 거, 그죠? 그래서 의교노, 의료, 교육, 노유자. 의교노, 교육, 노유자. 그죠? 자,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자, 소방훈련과 평가, 교육 평가 방법 및 절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계인은 이 교육훈련 또는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근데 본선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2번의 범위 내에서 해라 라고 추가해서 실시하게 요청할 수 있대요. 그리고 본선은 특급 및 1급 관계인으로 하여금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고요. 훈련 교육을. 그리고 관계인은 훈련 교육이 끝나면 그 결과를 2년간 보관을 하고 결과는 본서에게 서면으로 제출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교육 나와요. 여러분들.
관계인에 대한 안전교육.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근무자, 거주자한테 하는 훈련 및 교육이고요. 근무자, 거주자. 얘는 관계인한테 하는 안전교육이에요. 그죠? 그래서 37조에 해당하는 소방훈련을 받지 않는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그러니까 근무자, 거주자한테 받는 게 아니고 근무자, 거주자가 받는 게 아니고 관계인 혼자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전교육 대상자, 관계인만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가보면 본서가 하는데 여기 두 번째 가보면 요 교육 대상자 있어요. 요거 좀 잘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소화기나 비경이 설치된 공장 창고 소규모 관계인. 요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요 정도. 요 정도. 됐습니까? 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더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7조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거기 가보십시오. 37조가 아니고 40조. 그죠? 37조가 아니고 37번이죠. 네, 40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라고 나와 있죠. 여기 가보면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다 라고 얘기하고 특별관리시설물에는 이런 애들이 있더라.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됩니다. 꼭. 공철이 학문산업이라고 했고 초지 나와 있고 영화 상영관 얼마? 1000. 이게 특이하다 그랬죠. 영화 상영관이 1000명 이상이에요. 수용 인원이.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전통이 500. 그리고 최근에 요게 들어가 있어요. 물류창고. 연면적 10만. 그죠? 요거까지. 숫자 들어간 거 위주로 조금 잘 보셔도 충분히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제가 보면은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자, 최근에 화재 예방 안전진단이 나왔고요. 요번엔 요거 나올 수도 있거든요. 특별관리시설. 그래서 꼭 알고 계십시오. 요거 청장이 지정하는 거고 이런 시설들을 특별관리시설물로 따로 안전관리를 하더라. 그리고 41조에 가보면 화재 예방 안전진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이 화재 예방 안전진단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정기적으로 받는 그냥 안전진단을 얘기하는데 아까 방금 얘기했던 특별관리시설물 있죠. 네, 그쪽의 관계인들이 이걸 받는 거예요. 그럼 예방 안전진단을 받는데 안전원이나 진단기관에서 이제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뭐 결과 지출 나와 있고 요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요거 범위 아셨죠? 요거 꼭 암기하십시오. 위험요인 조사, 소방계획, 피난계획 수립. 요번에 요게 나왔거든요. 소방시설 등 유지관리 잘 돼 있는지, 비상대응 조직 및 교육훈련 잘 돼 있는지, 화재 위험성 평가 잘 하고 있는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고 들어가 있고, 세 번째, 화재 예방 안전진단 대상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연면적이 정해져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나와 있던 공처리 학문에서 요 정도만, 여기만 내가 화재 예방 안전진단을 받으면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객터미널에 있는 공항시설인데 여기가 연면적이 얼마 이상이에요? 1000이죠. 1000. 그리고 역 들어가면 5000. 5000. 맞습니까? 그리고 항만 여기도 다 5000. 그러니까 여기만 1000이야. 여기 공항만. 아셨죠? 공항만 1000이고 여기 밑에 발전소 5000짜리가 나와 있죠. 이 공항만 조금 잘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공항 터미널 쪽은 여기 갔을 때 공항시설 중 터미널이 있는 공항시설 터미널 공항만 1000이고 나머지는 연면적 나오면 다 5000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계셔도 되고요. 간단하게 알고 계셔도 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요 정도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리고 청문. 청문은 제가 법마다 다 정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여기는 나오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정지 이렇게 껴놓을 수는 있겠죠. 그죠? 정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자 자격 취소만 있다. 정지 없다. 취소만 있다. 정지 없다. 됐나요? 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예방법도 제가 좀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공사업법입니다. 공사업법. 공사업법은 뭐 양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노다지죠. 그죠? 여기도 시험 문제가 잘 나오죠. 근데 항상 예상되는 포인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사업법을 학생들이 괜찮아 하더라고요. 기본법이나 공사업법은 선생님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하는데 이제 위험물법이 또 남았으니까 그죠? 위험물법도 또 봐야 되고
맨 뒤에 화재조사법 있습니다. 화재조사법도 한번 봐야 되니까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챕터 4에 가보면 뭐가 나와요? 공사업법. 자, 공사업법은 조금 끊었다가 여러분들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됐죠, 여러분들? 그래서 예방법까지 저희 정리를 했습니다. 뭐 얼마나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머릿속에서 한 번 더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 그럼 챕터 4 소방공사업법은 조금 쉬었다가 제가 또 여러분들하고 설명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